안녕하세요. 저는 성시형이라고 하고요. 이제 92년생으로 올해 32살이고 서버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발자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19년 중순 4년 전에 개발을 처음으로 접하고 이후 개발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9년 중순에 개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제 나이 28살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하고 살았는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팡팡 놀았고요.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엄청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즐겁게 지내는 그 반동으로 이제 재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재수할 때는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새벽부터 밤까지 드디어 좀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사회복지과까지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입학을 딱 했는데 딱 입학한 시점부터 끈 풀린 것처럼 공부가 갑자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제 탓만은 아닌 게 제가 12학번이거든요. 근데 12년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한국에 정식 발매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 올리는 건 너무 재미없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점수 올리는 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등록금 아까우니까 공부를 슬슬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또 디아블로 3라는 게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전날에 밤새 디아블로 3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중간고사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학사 경고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요. 약간 도피성으로 군대라도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그러고 군대를 갔다 오게 했는데 이제는 좀 철이 좀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로 해야겠다.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또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꿈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생 목표가 그냥 남들처럼만 좀 먹고 살고 싶다 이 정도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사 경고 받은 것도 다 떼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들처럼만 이제 하면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딱 보통만큼만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다 결국 대책 안 세우고 그냥 바로 자퇴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한 25살, 26살 때 일입니다. 그래도 학교 생활할 때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걸로 이제 부모님한테 생활비까지 손벌리기는 싫어가지고 알바를 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퇴를 하고 나니까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으니까 그냥 그 이후에 하던 알바를 계속 3년 정도를 전업 알바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끝나가는 시점이 다 되니까 갑자기 불현듯 내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30대, 40대까지 이제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학원비랑 취업 알선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 친구가 제가 미래를 막 고민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원이 어떤 게 있나 이제 보는데 IT 개발자 양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개발에 입문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게임하려고 컴퓨터를 자주 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이제 컴퓨터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짝사랑이고 사실은 컴퓨터는 저랑 안 친하죠. 근데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이제 6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가르쳐주는 국비 개발자 양성 과정, 그래서 흔히 국비학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입학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19년 중순 28살 때 일인데 이제 좀 길었는데 드디어 개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국비학원이 한국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스펙인 자바 스프링이라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5글자밖에 안 되는데 되게 베이스가 전혀 없던 사람이 6개월 만에 갑자기 숙련자가 될 정도로 만만한 학습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좀 급하게 짜여진 그런 감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풀타임 학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재수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롤이랑 디아블로만 하다가 자퇴를 했으니까 재수했던 경험은 빛을 못 본 거잖아요. 근데 그때 1년간 그렇게 재수를 열심히 해봤던 경험 자체가 이제 학원 다닐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이제 의미 없는 경우는 없구나 이런 좌우명이 있거든요. 이게 앞 발표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좌우명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6개월 동안 그 옛날처럼 낮밤 안 가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국비학원 끝날 때쯤엔 그래도 당시 팀원들이랑 카페 리뷰하는 사이트도 만들어서 막 올려보고요.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되게 압축적으로 학습을 좀 잘했다 싶었어요. 네, 그렇게 국비학원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딱 사회로 나왔는데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원 다니면서 매일 공부할 때는 이제 자존감도 딱 올라오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즐거웠는데 이제 좋은 시간 다 끝나고 취업 시장에 딱 나와 보니까 이제 현실 감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제 스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제 29살 청년인데 대학교는 중퇴를 했고 그리고 해본 거는 알바밖에 없고
직무 경험은 또 6개월간 학원 다닌 게 전부고,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2 때 플래티넘 등급 찍어본 건데, 근데 이거는 안 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채용 사이트에 서류 넣으면 다 떨어지고요. 이제 알고리즘도 잘 못하니까 카카오 공채 같은 거 신청하면 다 떨어지고, 그냥 그때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참 힘이 많이 됐던 게 이동욱 개발자님이라고 그 개발바닥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업계에선 유명한 개발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적어주신 그 두 번의 이직기 글이 있어요. 그때 제목이 이제 나중에 지방대 비전공자가 배민 리드 개발자가 되기까지 이런 약간 코딩학원 광고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도 찍으셨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되게 꾸준히 의식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좀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출신을 극복하고 점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걸 처음 봤을 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약간 제 앞길을 등불로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진 건 없지만 용기는 얻었죠. 그래서 이제 나도 취업을 해가지고 현업 경험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해서 발전하면은 저렇게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구직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때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막 처음에 들어가니까 2주 만에 저를 3년 차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디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짓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 회사에서 이제 3개월 정도 일했는데 개발팀이 무너져가지고 막 퇴사도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운 좋게 카드콘을 같이 다녔던 형이 소개를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무역회사가 사용하는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년 3월 29살 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1년 정도 다녀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력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고 그만큼 되게 오래된 노후화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적으로는 좀 유의미한 활동을 한다고 느끼기가 좀 어려웠고요. 이제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 상태 그대로 계속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야근이 되게 많아가지고 퇴근 후에 제가 뭔가 공부를 하고 이런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제가 취업 준비할 때 되게 가진 게 없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절망이 옵니다.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가진 게 없어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갖고 그걸 극복하려고 경험을 만들려고 현업으로 왔는데 현업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저번이랑 다르게 제 마음에 누가 등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장인 같은 그런 개발서 같은 것도 읽고요. 이제 해커톤 같은 데 참여해 보기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들도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한 테크 코스라는 교육 과정을 알게 됐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교육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읽었는데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현업은 되게 오래된 30년 정도 된 무언가가 고장이 안 나게 살살살 뭔가를 추가해야 되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교육 과정에서는 되게 클린 코드라는 걸 중시하고 되게 책에서만 봤던 방법론으로 막 개발을 하고 너무 신기해서 여기다 싶어갖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원 과정에서 미션을 하나씩 주는데 근데 이걸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은 미션인데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구현해서 올린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지원 과정인데 지원 과정 주제에 피드백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반영해 보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짠 걸 다시 개선하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너무 착하게 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엔 좀 많이 혼날 때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도 혼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여기 가면 진짜 재밌겠다, 즐겁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갖고 이제 지원 과정이 끝나고 이제 그 결과 메일이 왔을 때가 오후 3시인데 이제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합격 메일 보자마자 일단 목부터 가다듬고 이제 부장님한테 딱 가가지고 부장님 저기 혹시 회의실 좀 괜찮으면 잠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퇴사를 했죠. 근데 뭐 인수인계 일정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교육 시작일 전전날까지 막 근무를 하다가 겨우겨우 퇴사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21년 2월 재작년인데 나이는 드디어 30살이 됐고요. 이제 우한 테크 코스라는 교육기관에 3기의 백엔드 과정, 서버 과정에 접어들어요. 이게 10개월짜리 과정인데, 근데 이 과정이 저한테 있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기서 제 꿈도 좀 찾았고, 그리고 평생 계속 같이 할 친구들도 만나고, 성격도 많이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변했냐면 심지어 MBTI가 싹 바뀌는데, 제가 원래 INTJ였는데 지금은 ESFP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한 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저는 죄다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내가 어떤 점들을 거기서 배우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이제 블로그는 요창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길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커리어는 앞으로 어떻게 쌓을 거고 또 내가 어떻게 일하고 싶다 이런 게 이때 다 정립이 됐어요. 이 시기에. 하고 이 내용은 블로그 글에 있기도 해갖고 발표가 지금 좀 길어지고 있어서 생략을 할 건데 근데 사실 듣고 싶은 내용은 이걸 거잖아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커리어하고.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사는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으니까 되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능동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제가 드디어 개발이 재밌다. 그전에는 막 재밌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만들고 얘기하고 개발하는 게 재밌고 이제 진짜 개발자가 됐다고 딱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딱 1년 만에 제가 사람이 확 바뀌는 경험을 하니까 느끼게 된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디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의 성격은 사실 성장기에 거의 다 결정이 되고 이후에는 성격이 아니라 기질이 바뀔 뿐이라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삶이 주사위 같다라는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사위는 6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라는 주사위 자체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데 제가 뭘 하든 근데 제가 뭔가 꿈을 찾기 전에는 계속 저의 안 좋은 측면만 계속 조명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황을 가진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 같은 걸 너무 의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측면만 조명하고 살다가 이제 딱 제 꿈을 찾고 좋은 환경에 접어드니까 이제 한번 제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제 30살이 다 돼가지고. 하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알게 되니까 제 좋은 측면들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사위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고 저라는 사람은 이제 본판은 그대로잖아요. 갖고 저는 다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갖고 다시 예전이랑 내가 똑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면 난 똑같은 안 좋은 측면들을 계속 발휘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번 제 좋은 측면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더 나은 버전의 저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경험들을 시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출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출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좀 바라는 게 있으면 이제 제가 취업 때문에 힘들 때 동욱님이 저한테 용기랑 길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누군가한테 좀 용기와 영감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내가 지금 뭐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뭐 뭘 하고 싶은 거지? 막 이런 시간을 보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이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잘생겨서 뭐 롤이 플래티넘이라 이런 외부 조건들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는 지점에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렵게 찾은 행복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기에 찾아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제 나중에 갑자기 조금씩 늦은 시기에 뭔가 갑자기 해서 잘 됐다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아무것도 하기 싫던 시절을 겪어봤고 그 시절이 힘든다는 거 아니까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 좀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좀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너무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내 나이가 너무 많다, 이제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성격이 나빠가지고 앞으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내 주사위에 좋은 쪽을 내가 비추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좋은 측면을 계속 발휘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무언가 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의 변화를 계속 주셔가지고 내 좋은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시도를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